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깎아내며 버티지는 않으셨나요?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하고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이 이 질문 앞에서 차마 내뱉지 못한 깊은 한숨을 삼키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며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 갈망이 깊어질수록 정작 내 삶의 주인인 나 자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준에 맞춰진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로서 오롯이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시계추처럼 정확한 규칙 속에 살면서도 그 안에서 진정한 인간의 품격과 자유를 찾아냈던 한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철학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거인이자 우리에게는 그저 딱딱한 도덕률의 화신으로만 알려졌던 인물,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독일의 북동쪽 끝자락 퀘니히스베르크라는 작은 도시에는 매일 오후 3시 반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일정한 보폭으로 마을길을 걷는 그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얼마나 규칙적이었는지 그가 평생 그 산책 시간을 어긴 적은 딱 2번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한 번은 루소의 책 에밀을 읽다가 몰입한 나머지 시간을 잊었을 때였고, 다른 한 번은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신문으로 확인하려 했을 때였다고 하지요. 우리는 흔히 이런 임마누엘 칸트의 삶을 보며 참 지루하고 답답하게 살았겠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운 이 철저한 규칙은 단순히 강박적인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압력이나 본능의 지배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스스로 삶의 주권자가 되기 위한 처절한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짐승으로 만드는 사람은 고통을 면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 단순한 본능의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입법한 법에 따라 움직이는 고귀한 존재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 어느 38살 직장인 한민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이 시대의 전형적인 착한 사람입니다. 팀장이 갑작스럽게 떠맡긴 주말 업무를 거절하지 못하고 후배의 실수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가며 수습합니다. 동료들은 그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칭찬하지만 정작 한민우 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용하고 그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도구가 되어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싫다는 소리 한마디 못하고 남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 온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질문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남들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만 살아야 하는 걸까? 이 질문이야말로 임마누엘 칸트가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도덕 철학 중 가장 핵심적인 문장은 이것입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든 타인에 대해서든 인간을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 이 말은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괴로움을 해결할 결정적인 열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지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팀장은 한민우 씨를 업무를 처리할 편리한 도구로 보았고, 한민우 씨는 스스로를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는 순간 그 관계에서는 존엄성이 사라지고 비극이 시작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가 타인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그가 착해서도 아니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서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저 그가 이성적인 인간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남들에게는 친절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가혹한가요?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취급하는 행위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강조합니다. 인간은 결코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다. 여러분이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 상처받으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스스로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남들의 칭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로 대접할 때 비로소 싹 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삶의 주인공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임마누엘 칸트의 삶과 철학을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만의 마음의 법전을 만드십시오.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의미는 명확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이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도 괜찮은 행동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한민우 씨의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그가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절했을 때 돌아올 비난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무시한 채 남의 부탁만 들어준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든 사람이 번아웃에 빠지고 진실한 관계는 사라진 채 가식적인 호의만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지키기 위한 정중한 거절은 오히려 보편적인 정의에 가깝습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세운 원칙에 따라 행동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한 것은 그것이 누가 시킨 일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세운 법을 스스로 지키는 입법자의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도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기 전에 나만의 단단한 기준을 세워보십시오. 나는 정당한 이유 없는 비난에는 사과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휴식 시간을 타인의 부탁으로 침해받지 않겠다. 이런 사소한 원칙들이 모여 여러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격과 존엄을 엄격히 구분하십시오.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목적의 나라에서 모든 것은 가격을 갖거나 아니면 존엄성을 갖는다. 가격이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모든 가격을 넘어서서 대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존엄성을 갖는다. 우리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 우리가 가진 아파트나 자동차는 모두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든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고 더 비싼 것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라는 존재, 여러분의 인격과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격이 없는, 즉 존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는 존엄해야 할 인간의 가치를 자꾸만 가격으로 환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어떤 직급인지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그런 잣대로 평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성과를 내지 못했어도, 남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도 여러분의 존엄성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가격은 떨어질 수 있지만 존엄은 결코 변하지 않는 본질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타인의 평가라는 일시적인 가격표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무를 고통이 아닌 긍지로 받아들이십시오. 임마누엘 칸트에게 의무란 나를 억압하는 쇠사슬이 아니라 내가 짐승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증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의무, 너 숭고하고 큰 이름이여. 너는 아첨을 떨어서 비위를 맞추는 어떤 것도 담고 있지 않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칸트는 그것을 가짜 자유라고 보았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남이 비난하면 화를 내는 것은 그저 본능과 자극에 반응하는 기계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해야 한다고 믿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나의 욕망을 이겨낼 때 나타납니다. 남을 돕는 것이 즐거워서 돕는 것도 좋지만 내가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그것이 옳기 때문에 돕는 것, 비난받을 것이 두렵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 이런 고귀한 의무의 이행이 인간을 비로소 위대하게 만듭니다. 한민우 씨가 팀장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의라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지켜내는 영웅이 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지만 그의 삶이 결코 무미건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하며 대화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의 식탁에는 늘 다양한 분야의 손님들이 초대되었고 철학적인 논쟁보다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유머가 넘쳤다고 합니다. 그는 타인과 연결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연결이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여야 한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는 하인 람페가 실수를 저지르고 떠나게 되었을 때 그를 잊기 위해 책상 위에 람페라는 이름은 잊어야 한다 라는 메모를 써붙여 놓기도 했습니다. 이 일화는 그가 얼마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노력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사람에 대한 정이 깊었음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는 차갑고 기계적인 철학자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고귀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부단히 갈고 닦았던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은 그것으로 좋다 혹은 좋다 라는 뜻의 독일어 SIST 것이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자신의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자신을 목적으로 대하며 살아온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는 단호하고도 평온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세운 삶의 법전이 완수되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만히 눈을 감고 임마누엘 칸트가 평생 마음에 품었던 문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경애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내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별이 총총한 하늘이며 다른 하나는 내 안의 도덕 법칙이다. 이 문장은 임마누엘 칸트의 묘비명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 안의 도덕 법칙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비록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는 먼지보다 작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자신의 의지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그 별들보다 더 빛나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이 여러분을 어떤 도구로 쓰려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목적이며 그 자체로 온전한 세계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돌려 나 스스로 나를 인정해주는 데 쓰십시오. 내가 세운 약속을 지키고 나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낸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존재다. 깊은 밤입니다. 창밖의 별들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걸었던 그 퀘니히스베르크의 밤하늘에도 같은 별들이 떠 있었겠지요. 그는 그 별들을 보며 자신의 내면에 깃든 고귀한 인간성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잦아든 이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남들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나, 내가 옳다고 믿는 나의 모습에 집중해 보십시오. 조금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나만의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을 지키려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품격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우리를 이용하려 할 것이고 어떤 이는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칸트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있다면 그 어떤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는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도덕 교과서의 문구가 아니라 우리를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해줄 자유의 선언문입니다. 오늘 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안아주십시오. 남들에게 베풀었던 그 따뜻한 배려를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나를 목적으로 대할 때 세상 또한 나를 목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평생을 고향에서 보내며 멀리 여행하지 않았지만 그의 사상은 시공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닿아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가진 힘입니다. 그가 발견한 인간의 존엄성은 2000년 전에도 200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은 결국 우리 내면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법전뿐입니다. 그 법전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수단도 아니며 나 자신의 주권자이다. 이 자각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무거운 생각들은 저 멀리 밤하늘로 날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저 찬란한 별들이 있고 여러분의 가슴 안에는 세상을 이길 단단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평온한 안식의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자신만의 법칙을 가진 당당한 입법자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여러분의 숨소리만 남은 이 시간, 임마누엘 칸트의 마지막 인사처럼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의 삶이 그 자체로 좋기를 바랍니다. SIST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훌륭히 살아내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부디 평온하고 깊은 잠 속에 여러분의 존엄함을 다시금 일깨우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내면의 법칙이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평화로운 밤 되십시오. 깊은 안식과 함께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고귀한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여러분만의 별을 찾으십시오. 그 별이 내일의 길을 환히 비춰줄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오직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이 순간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세상은 잠시 멈춰서고 오직 여러분의 존엄한 가치만이 이 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충만함 속에서 달콤한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십시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완벽하며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그것으로 정말 좋습니다. 참으로 좋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그 인간의 빛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등불 하나를 켰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은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여러분이 길을 잃을 때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타인에게 건네던 친절을 거두어 나에게 먼저 건네는 밤, 나의 부족함마저도 나의 고유함으로 껴안는 밤,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별은 어둠 속에서 더 빛나고 인격은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이 겪은 오늘의 시련은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할 배경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 밤은 오직 당신의 휴식을 위해 준비된 시간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의 비위도 맞출 필요 없는 오롯이 나만의 시간입니다. 이 고요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법이 세워질 것이고 오늘의 의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부디 깊고 평온하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인 자기 자신과 함께 아름다운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참 좋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